뉴욕의 매서운 겨울, 칼날처럼 날카로운 바람이 뼛속까지 파고들고 거리는 온통 눈으로 뒤덮여 하얗게 물들었습니다. 사람들은 두꺼운 털옷으로 온몸을 감싸고 눈보라가 몰아치는 도시 속을 종종 걸음으로 지나갔습니다. 스산한 분위기가 감도는 길모퉁이, 낡고 해진 의자에 몸을 잔뜩 웅크리고 있는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얇은 담요 한 장으로는 매서운 추위를 견디기엔 턱없이 부족해 보였습니다. 노인의 이름은 데니, 올해로 70살이었습니다. 데니의 얼굴은 세월의 무게를 고스란히 담고 있었습니다. 깊게 패인 주름과 헝클어진 백발은 그가 살아온 고단한 삶을 말해주는 듯 했습니다. 낡아서 해진 장갑은 손가락 끝이 드러날 정도였고, 드러난 손가락은 매서운 추위에 빨갛게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데니는 힘겹게 몸을 일으켜 옷에 쌓인 눈을 털어냈습니다. 그의 흐릿한 눈빛에는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삶을 향한 강인한 의지가 엿보였습니다. 삶의 무게에 짓눌려 숨쉬기조차 힘겨워 보였지만 그는 결코 운명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살아있다는 것 자체에 감사하며 하루하루를 버텨냈습니다. 매일 아침 해가 뜨면 데니는 낡은 쇼핑카트를 끌고 거리를 걷기 시작했습니다. 조금이라도 돈이 될 만한 것을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폐지, 빈 병, 가끔은 행인들이 흘리고 간 동전까지 그에게는 모든 것이 소중한 생계수단이었습니다. 그의 삶은 단순하고 고되었지만 그는 더 많은 것을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저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하며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어느 날 데니는 여느 때처럼 쇼핑카트를 밀며 번화한 우번가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거리는 화려한 쇼윈도와 북적이는 인파로 가득했습니다. 고급 상점의 진열장에는 값비싼 보석과 명품 시계가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지만 데니에게는 그저 다른 세상 이야기처럼 느껴졌습니다. 자신의 삶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세계였기에 그는 시선을 돌려 바닥에 떨어진 쓰레기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쓰레기 더미 사이에서 갈색 가죽 지갑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발견해 주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듯 했습니다. 데니는 조심스럽게 허리를 굽혀 지갑을 주워들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지갑을 열어보니 그 안에는 놀랍게도 두툼한 현금 뭉치가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현금 외에도 신용카드 몇 장과 신분증 한 장이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 신분증에는 조나단 하트만이라는 이름과 함께 기품 있고 위험 있는 중년 남성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데니는 심장이 쿵쾅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렇게 많은 돈은 평생 처음이었습니다. 이 돈이면 몇 달은 아니 몇 년은 따뜻한 곳에서 배불리 먹으며 편안하게 지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데니는 지갑을 꽉 쥔 채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쇼핑카트를 밀며 인파 속을 걷는 데니의 마음은 갈등으로 폭풍처럼 휘몰아쳤습니다. 차가운 바람 소리는 마치 그의 귓가에 대고 끊임없이 속삭이는 것 같았습니다. 이 돈이면 너의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어. 따뜻한 새 옷도 사고 매일 따뜻한 밥도 먹을 수 있고 작은 방을 얻어 더 이상 추위에 떨며 길거리에서 자지 않아도 돼. 춥고 배고픈 이 삶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하지만 그의 양심은 또 다른 목소리로 그를 괴롭혔습니다. 하지만 이건 네 돈이 아니야. 다른 사람의 것이라고. 네가 이 돈을 가져도 정말 마음 편히 살 수 있을 것 같아? 데니는 다시 길모퉁이의 낡은 의자에 앉아 지갑을 든 두 손을 바라보며 깊은 고민에 잠겼습니다. 그는 평생 남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양심에 어긋나는 일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비록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지만 마음속 깊은 곳의 선량함만은 굳건히 지켜왔습니다. 오랜 고민 끝에 데니는 마침내 결심을 굳혔습니다. 옳지 않은 방법으로 얻은 행복은 진정한 행복이 아니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지갑에서 신분증을 꺼내 주소를 꼼꼼하게 메모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중얼거렸습니다. 데니는 메모한 주소를 따라 조나단 하트만의 회사를 찾아갔습니다. 높이 솟은 유리 건물은 위풍당당한 모습으로 서 있었고 입구의 회전문은
마치 그의 초라한 행색을 비웃기라도 하듯 번쩍번쩍 빛을 내며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데니는 낡은 외투 자락을 잡아당기며 건물 안으로 들어갈지 망설였습니다. 이 화려한 건물과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 대조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초라한 행색은 이곳에 발을 들여놓는 것조차 허락되지 않을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울리는 양심의 목소리가 그를 망설임 없이 앞으로 나아가게 했습니다. 저기요, 혹시 무슨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저는 이 사람을 찾아왔습니다. 데니는 떨리는 손으로 지갑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길에서 이 지갑을 주워서 돌려주려고 왔습니다. 경비원은 지갑을 한번 훑어보고는 다시 데니를 위아래로 다량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보세요.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경비원은 지갑을 들고 사무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데니는 차가운 바람이 몰아치는 로비에서 경비원이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그의 다리는 점점 감각을 잃어가는 듯했고 온몸은 덜덜 떨렸습니다. 잠시 후 말끔한 정장 차림의 중년 남성이 경비원과 함께 로비로 나왔습니다. 그는 데니의 손에 들린 지갑을 보자마자 단번에 알아챘습니다. 제가 조나단 하트만입니다. 조나단은 차분하면서도 위험 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 지갑을 찾아주셨군요. 정말 감사합니다. 데니는 작게 고개를 끄덕이며 지갑을 내밀었습니다. 조나단은 지갑을 받아 내용물을 확인하고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다행히 모든 게 다 있군요.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큰일 날 뻔했습니다. 아닙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아닙니다. 당신 덕분에 정말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제가 어떻게든 보답하고 싶습니다. 저와 함께 커피라도 한잔 하시겠습니까? 조나단은 진심으로 감사를 표하며 데니를 커피숍으로 초대했습니다. 데니는 조나단의 제안에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자신 같은 노숙자가 고급 커피숍에 간다는 것은 상상도 못할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괜찮습니다. 아니요, 제가 꼭 보답하고 싶습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함께 가시죠. 조나단은 데니의 거절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정중하게 권했습니다. 데니는 결국 조나단의 호의를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근처의 고급 커피숍으로 향했습니다. 따뜻하고 향긋한 커피, 향이 가득한 커피숍 안은 데니에게는 낯설고 어색한 공간이었습니다. 조나단은 데니에게 왜 지갑을 돌려주었는지 물었습니다. 데니는 주저하며 자신도 과거의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경험이 있기에 다른 사람의 고통을 외면할 수 없었다고 대답했습니다. 그의 이야기를 들은 조나단은 감동했고 동시에 데니의 과거에 대한 호기심이 커져갔습니다. 데니의 손목에 채워진 낡은 회중시계를 본 조나단은 시계에 대해 물었습니다. 데니는 그 시계가 자신에게 유일하게 남은 재산이자 가장 소중한 물건이라고 말하며 어린 시절부터 항상 자신과 함께했던 시계라고 설명했습니다. 조나단은 시계를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시계 뒷면에는 리치 가문의 선물, 영원히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는 작은 글귀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리치 가문이라는 이름에 조나단은 뭔가 익숙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알고 보니 리치 가문은 조나단의 가문인 하트만 가문에 숨겨진 별칭이었고 그 회중시계는 수십 년 전 행방불명된 조나단의 증조부 에릭 하트만의 것이었습니다. DNA 검사 결과 놀랍게도 데니는 에릭 하트만의 직계 후손이었고 조나단과는 먼 친척 관계였습니다. 데니는 70년 만에 가족을 찾게 된 것입니다. 사실 에릭은 사랑하는 여인과의 결혼을 반대하는 가족과의 갈등 끝에 가출했고 그 후 연락이 끊긴 채 행방불명되었던 것입니다. 데니는 바로 에릭의 아들이자 조나단의 증조할아버지가 남긴 유일한 혈육이었던 것입니다. 조나단은 데니를 가족으로 받아들였고 데니는 하트만 가문의 일원으로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노숙자들을 돕는 재단을 설립하여 사회에 공헌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